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C# 개요라고 해서 C, C++, 그리고 C#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 세팅하는데요. 텍스트 편집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 굉장히 막강한 마이크로소프트사 거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 편집기를 설치한 다음에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C# 프로그래밍을 아주 간단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C샵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전에 C와 C++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자바까지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C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와 C++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바와 거의 유사한 아주 유사한 닮은 꼴인 언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언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과거에 B 언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B 언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업그레이드한 C++ 언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C#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해서 지금 C와 C++를 쓰지 않느냐? 당연히 쓰입니다. C하고 C++도 쓰이고요. 다음에 C#도 쓰이고 하지만 B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B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꼬진 그죠? 조금 떨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렸고요. 나머지 C와 C++, C# 언어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언어들이 있겠는데 C와 C++를 아직도 쓰는 이유는 각각의 사용되는 그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B 언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69년 정도에 AT&T 통신사죠. AT&T 연구소에 캠 톤슨이 유닉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 과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었는데요. 그 환경을 좀 탈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켄 톰슨이라는 분이 B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시자겠죠. 그래서 유닉스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9년도에 B 언어가 탄생을 해서 쭉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2년도 몇 년 뒤에 켄 톤슨과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피아노가 갖고 있는 단점들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느린 속도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API 등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개선을 해서 유닉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만든 언어가 바로 B 언어입니다. 즉 B 언어의 조상은 누구예요? C 언어의 조상은 누구예요? B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 언어를 조금 더 개선한 조금 더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많이 개선을 한 언어가 바로 C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언어는 이후에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곧 이렇게 C++ 언어로 발전을 하는데요. C 언어는 여기 보시는 대로 1972년도에 그 만들었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1970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정도까지 하면 한 4, 50년도가 흘러간 언어겠죠. 그런 언어, 그렇게 오래된 언어가 아직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힘,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C샵 시간이기 때문에 C 언어는 여기까지 특징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C++이 있습니다. C++은 C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100%다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거기에 뭐 클래스라는 개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C를 얘기할 때 C만 난 배운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는 C++만 배운다. C++만 나는 학습을 한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같이 항상 요 C++과 C는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곤 합니다. 두 개의 그 언어는 컴파일러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C에서 그 작성한 거를 C++에서 컴파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 1979년도에 C 미드 클래스를 거쳐 처음에는 이름이 이렇게 조금 길었나 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1983년도에 C++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는 가장 큰 특징, C 언어가 갖고 있지 않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도입을 했다는 거. 굉장히 막강한 언어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도쯤에 마이크로소프트다. 보통 우리가 MS사라고 그러죠. MS사에 앤더스 헤일스버그라는 분이 C샵을 만들었는데요. 이 C샵을 만든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C에서 C++를 만든 이유는 C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가장 큰 변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자, 하지만 C샵은 C++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중요한 C샵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더 근본적인 원인은 MS사에서 2000년도쯤에 1999년도, 1998년도 그런 당시에 MS사에서 단넷 플랫폼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넷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어, 앞으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앞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나올 건데 모바일 기기도 나올 거고 디바이스가 PC를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환경들의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나타날 텐데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 개발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흡수를 시켜서 그 안에서 쉽게 개발하고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거대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MS에서 그런 그 시도를 한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굉장히 과감하게 그때 그 당시에는 했던 일인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따지긴 그렇지만 실패 쪽에 조금 가까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단넷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MS사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단넷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주요 언어가 바로 C샵이었고요. 단넷 프레임 이 단넷 프레임워크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거를 이용한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샵은 이렇게 단넷 프레임워크 때문에 유명해진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샵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 과거에 존재하는 C++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굉장히 대표적인 언어인데 C++은 생각을 해보면 C에서 바탕을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메모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리소스에 대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C샵은 그런 어려운 것을 다 배제시켰어요. 배제시키고 오로지 그냥 개발자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능들을 개발할 때는 C를 갖고 개발을 해야겠지만 나는 뭔가 시스템적인 면을 개발을 한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와 C++ 그리고 C샵에 대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C샵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왜 배우는지 아시겠죠?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고 그죠? 시스템 쪽을 개발한다 치면 훨씬 더 C나 C++보다 다양한 API를 이용해서 개발자의 공수가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샵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샵은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 그 만드는 제작 툴 있죠. 유니티 3D의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이 돼서 유니티 3D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각종 프레임워크, 각종 플랫폼에 다 이식이 되겠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iOS, 그다음에 웹
다음에 MS 쪽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 적용이 될 때 C# 언어 하나만 가지고 모든 플랫폼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만든 타이젠 쪽도 C샵을 이용해서 개발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좀 핫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C와 C++, C샵의 차이점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번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면요. C와 C++은 AT&T 연구소에서 개발이 됐고 유닉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다. 다음에 컴파일러 공유가 가능하다. C 언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에 유리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이죠. 하드웨어에 갖고 있는 리소스, 메모리 같은 리소스를 갖다가 내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학습하기가 어렵고 사용하기 어렵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상대적인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C샵을 가리키는 거겠죠. C샵에 비해서 학습하기가 어렵고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학습하는 때는 별로 그리 어려움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C샵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MS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단넷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별도의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고요. C나 C++에서 이용한 컴파일러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C샵 전용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하드웨어 별개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에 용이하다. 그리고 자바와 같이 학습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다음에 유니티 3D와 같은 게임 산업의 인기가 높은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좀 지우고요. 예. 자, 두 번째,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편집 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텍스트 편집 툴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여기에 보면 장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한번 이 사이트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같이 한번 그 뭐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브라우저에 이 주소를 입력을 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돼서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프로페셔널과 엔터프라이즈가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데는 유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짜로 제공되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될 겁니다. 예, 여기서 저장을 할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여기 C 드라이브에 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C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서 다운로드 또 하나 폴더는 프로젝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는 지금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나 각종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유틸 같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는 우리가 예제를 할 거죠. 이제 프로젝트 예제를 하나쯤 만들 때마다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안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이 녀석 exe 실행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자 보시면 C샵 있고요, 다운로드 있고요, 다운로드 안에 exe 파일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쉽게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설치 준비를 하는 화면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겠고요. 뭐 계속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별 특별한 건 없고 뭐 거의 다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뭐 특별히 설정할 것도 없고 거의 계속 아니면 넥스트 아니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설치가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이 다 다운로드 된 것 같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 PC에 비주얼 스튜디오 텍스트 편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동영상을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치할 거를 뭐를 어떤 목적으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건지를 설정해 주시는데요. 뭐 파이썬도 있고 ASP.NET도 있고 노드도 있고 C++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애주어도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NET 데스크탑 개발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NET 플랫폼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난 설치하겠다. 다음에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조금 진행되겠고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다운로드 받는 대로 계속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퍼즈하고 설치가 다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어서 동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겠고요. 이제 설치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다 될 겁니다. 예, 설치가 다 됐고요. 설치가 다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라이센스 기간이 다 종료됐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라이센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은 될 거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그 설치를 처음 했으면 이런 건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닫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잠시 옮겨가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microsoft.com/KOR에 접속을 해서 커뮤니티 2019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받아서 더블클릭 exe 파일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NET 데스크탑 개발용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다운로드와 설치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처음에 실행되면 계정 로그인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MS 쪽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요. 실행을 하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프로젝트가 쉽게 생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의 뭐죠?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콘솔 앱 .NET 코어 용을 선택을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 월드라고 하겠고요. 다음에 위치는 기본적인 디폴트 위치는 사용자의 컴퓨터 이름의 소스의 레파짓 그거의 위치가 됩니다. 근데 위치를 우리는 좀 바꿀게요. 위치를 어디로 바꾸냐면 아까 우리 C 드라이브 밑에 C샵이라는 폴더 만들어 놨었죠. C샵이라는 폴더 밑에 프로젝트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는데요. 만들 때 경로를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렉 01이라고 하겠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01이라고 했고 렉 01에
폴더 또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란 걸 주겠고요. 솔루션 이름 헬로 월드로 똑같이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쉽게 생성이 될 수 있겠고요. 프로젝트가 생성하는 동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C 샵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폴더를 한번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꼭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C 샵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진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디렉토리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폴더를 만드셔도 되고요. 단 특수 문자나 한글 등 빈 공백 문자 등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영문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영문 안에 다운로드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프로젝트 안에 렉 01 그다음에 프로젝트 01 헬로 월드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프로젝트 창을 보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정이 됐고요. 자, 글자가 너무 작죠? 너무 작을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숫자는 글자의 크기는 폰트 사이즈는 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징이니 네임스페이스니 클래스니 스태틱 보이드 메인 메소드니 뭐 콘솔.라이트니 이거 용어 하나하나를 알기보다 프로젝트는 생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 생성은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킨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경로와 솔루션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구나.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유징이 뭐니 네임스페이스가 뭐니 요런 키워드들은 C샵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거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킨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콘솔 앱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꺼버리겠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엄연한 지금은 콘솔.점 라이트 라인으로 헬로 월드로 출력한다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컴파일해서 빌드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는 방법 빌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솔루션 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B로 나옵니다. 빌드에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솔루션 빌드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이렇게 빌드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빌드를 해서 이 밑에 보면 출력창에 성공이 1이고 실패가 0이에요. 그러면 코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실패됐다고 뭐뭐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확인을 한 후에 수정을 한 후에 다시 빌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빌드를 했어요. 이제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실행하는 거는 어디서 실행을 하냐면 아까 우리 여기 그 프로젝트 만든 곳 있었죠? 프로젝트 만든 곳에 헬로 월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너리 파일 빈 폴더가 보이겠고요. 바이너리 폴더를 들어가시면 디버그 폴더 에 보시면 여기 exe 헬로 월드 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어디 컨트롤 R 눌러서 저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이런 실행창이 나오겠죠. 실행창에다가 cmd를 입력을 해서 어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줍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cd change 디렉토리 어디로 요 경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만 누르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경로, 현재 내가 있는 경로는 이 경로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디렉토리 검색 dir을 해주면 이렇게 요 경로에 해당하는 폴더 파일들이 쭉 나올 수가 있겠죠. 쭉 나온 것 중에 우리는 hello world ex 요 녀석을 우리는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로 월드 어떤 거 EXE를 실행하겠다. 그러고서 엔터를 치시면 헬로 월드 뭐가 실행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결과 여기서 뭘 어떤 걸 해주냐면 콘솔 창에 라이트 라인 출력을 하겠다. 뭐를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따옴표가 두 개예요. 세 개 해볼까요? 네, 세 개예요. 자, 또 빌드 해야 되겠죠? 코드가 수정됐기 때문에 또 빌드 해야 됩니다. 빌드, 솔루션 빌드. 그러면 예, 다 성공됐고요. 다시 또 명령 프롬프트 가서 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따옴표가 세 개인 문자열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빌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빌드, 솔루션 빌드 이용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에 가셔가지고요. 프로젝트 폴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간다?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간다. 자, 근데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 경로를 찾기가 좀 이렇게 깊숙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가 있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탐색기,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인 프로젝트 폴더까지 들어오고요. 여기서 직접 바이너리 밑에까지 찾아 들어가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R 이용해서 실행창에 cmd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트 오시고요. 그 다음에 cd 이용해서 경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헬로 월드 exe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도 exe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버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버그에 보시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죠.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 F4를 누르시면 어디 이렇게 바로 명령 프롬프트 열리면서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아무런 키나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닫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편하신 방법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 오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워밍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C샵을 왜 배우는지 C하고 C++ 언어가 기존에 그렇게 4, 50년 동안 어, 유지한 막강한 언어 아직도 굉장히 왕자의 자리에 있는 C하고 C++ 그리고 그 C하고 C++이 나온 이후에 모든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영향을 미친 그런 좋은 언어가 있는데 왜 C샵을 또 배우는지 목적이 좀 다르죠.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공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C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과정들 쭉 있으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이런 키워드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면 프로젝트 하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컴파일까지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 어떻게 한다? 바이너리 파일 밑에 들어가서 exe 파일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키기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